네, 반갑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의 모토 스킬왕제 TV입니다. 이번 게임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게임이죠. 불사조님 대 250점, 황제 스킬왕제 500점인데 평상시에 이제 불사조님이 이제 저랑 치면 유독 저에게 승률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특히 또 방송 게임은 더더욱 더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송 게임에 몇 번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송 출연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저점자일수록 이상하게 뒷골이 자꾸 땡깁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하지만 자꾸 의식이 돼요. 근데 경험이 저처럼 이제 한 1년 이상 많다 보면 이제 그런 게임, 방송 게임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차이 나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지는데, 이제 처음이시다 보니까 방송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나를 지켜보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은 다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출연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어떤 장단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걸 어떻게 이제 연습하실 때 그 위주로 많이 연습하면 자기의 단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뭐가 안 되는지, 또 그 다음에 기본기에서 자세가 어떤 점이 지금 안 되는지를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거의 레슨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기본기는. 물론 스트로크는 이 영상을 통해서도 고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레슨이 필요한 거고요. 일반적인 자세는, 기본기 자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본인의 어떤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자세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득점하고 안 오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세를 자꾸 보셔야 돼요. 자기 본인의 자세를 자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치는구나, 저렇게 치면 안 되겠구나 자꾸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고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점적인, 제 영상이 저희 동호회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점이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포인트를 주고 찍지 않습니까? 네, 동호회 분들도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많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지적하거나 이런 거에 어떤 큰 그 주안점을 주지 마시고, 이제 본인 스스로 자세, 그다음에 해설을 통해서 황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매칭시켜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좀 많이 유의해 주시고요. 초반부터 스킬 왕제가 좀 하이런을 치네요. 근데 스킬 왕제가 뭔가 샷이 뭔가 급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저 당시 본인 스스로는 그걸 몰랐는데 영상을 통해서 저도 보면 사실 굉장히 지금 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도 뭐가 저리 급할까요?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그죠? 다득점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황제가 지금 조금 더 느긋하게 좀 샷을 했으면 약간 고수의 품격이 나는데, 저 당시에는 본인도 절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급하네요. 급해요, 급해. 급하다 보니까 남들로 하여금 왠지 어설퍼 보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다득점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느긋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또 억각을 쳐줘야 되겠죠. 가볍게 지금 이런 거는 부드럽게, 크게 찍을 필요도 없는 공이죠. 다시 한번 키스볼을 치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 1세트는 황제가 졌고 2세트도 황제가 졌고, 이건 제가 봤을 땐 번외 게임, 번외 게임. 일단 불사조님이 어떤 지난 게임에서 노이로제, 저를 만나면 왠지 자꾸 질 것 같은 그런 노이로제에서 벗어나는 승리를 가져가셨고, 2세트를. 이 게임은 약간 번외 게임입니다. 근데 그 번외 게임에서 황제가 또 하이런을 치네요.
자, 이런 것들은 잘 쳤죠. 자, 2세트에 아이런을 치네요. 아, 불안불안하게. 자, 입사반 삼각과 65.5mm에 대한 두께를 계산하고 쳐야 됩니다. 자, 이게 관건인데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게 이거를 끌어치는 게 원칙인데 키스볼을 치고 그러면 종이 좋은데 문제는 큐 거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당연히 맞을 거라는 생각으로 끌었어요. 근데 지금 실수했죠.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이런 거일수록 쉬운 공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 공이 올라가면 그 다음 공 그나마 칠 공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면 그 다음 공이 벌어지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서 바로 끌어치지 않고 한가 원쿠션을 보고 친다는 게 실수가 나왔죠. 오히려 저는 복잡한 계산보다는 일단 득점에서 땅 쳐버리고 이걸 맞고 얘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았다라는 지금 와서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좀 쉽게 칠 필요가 있었다. 야, 이건 잘 쳤어요. 절대 주눅 들지 않는 우리 볼사조님 이제 멘탈적으로 많이 이제 강해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볼사조님이 선구안이나 정확도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누이 보면 연습량이 결국은 자기 점수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꾸준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오셨어요. 그런 걸 이제 한 달 정도 꾸준히 일주일에 두세 번 계속 오시다 보니까 감각이 살아있죠. 그래서 확실히 정확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연습을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이래 쳐가지고는 참 실력이 늘기가 쉽지 않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일주일에 두 번 오른 거랑 일주일에 세 번 오른 거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올 때는 제 스스로가 어떤 실력이 는다는 걸 잘 못 느꼈어요. 실제로도 잘 안 늘고요. 매번 이제 도돌이표가 되는 거고. 근데 일주일에 세 번 오고 한 달이 정도 지나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기량이 향상된 게 느껴집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거 참 희한하다. 이거 하루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다면 매일 연습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물론 그 연습이라는 게 또 분명히 연습하는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 그냥 주구장창 공만 치는지, 어떤 자기의 단점을 계속 보완을 하려고 연습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냥 주구장창 공만 치시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요. 근데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이 나왔으면 그 단점을 연습을 통해서 자꾸 수정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 수정하는 과정이.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습관이 됩니다. 모든 습관은 한 달 정도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습관을 억지로 고치다 어색한 걸 고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폼이 어느 순간 다시 영상을 찍었을 때, 한 달 뒤에 영상을 찍었을 때 뭔가 변화된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공 맞히신 분들은 한 달 뒤에 다시 영상에 나와도요, 지난번과 똑같은 공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는다. 전혀 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조금씩은 늡니다. 하지만 그 느는 속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한 달이 차이 나면 1년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이렇게 보면요, 자신의 기량이 몰라보게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갔을 때랑 세 번, 네 번 갔을 때는 분명히 자기 만족도도 다르고요, 결국 나타나는 결과물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저희 동호회 분들에게는 만약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평일날 시간을 내셔서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저희들 동호회 모임은 목, 토, 일 이 시간은 게임 치시는 위주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 중에도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점자일수록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결국 자기 기량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근데 평일날, 그렇지 않은 평일날은 혼자 오셔서 혼자 연습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누구가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혼자서 연습하세요. 혼자서 자신이 평상시에 안 됐던 부분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당구장에 오셔서 그 공을 배치를 같은 배치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성공률이 100%될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 이 공도 우측 스핀을 주고 밀어치기를 거의 100% 치듯이 쳐야지 이 공이 와서 이렇게 때려주면서 키스하는데 지금 그 의도로 쳤는데 생각보다 얇게 맞았죠. 한 80%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 거죠. 느낌상 본인은 90% 95%로 생각을 쳤지만 실질적으로 80% 맞았다. 그래서 후속 배치가 조금 안 좋습니다만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죠. 어쨌든 그 언저리에만 공이 있으면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공도 계속 힘 조절을 하면서 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먼 공을 끄는 것보다 이 공을 살짝 죽여치기 형식으로 치시면 이 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겠죠. 그럼 이 스윙은 3 쿠션 패턴으로 옵니다. 그런 의도로 쳤는데 안 맞았어요. 요게 요까지 안 온 만큼 약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 조절이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요로 올라오면 요것도 맞았겠죠. 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죽여치기는 100%가 아니 조금 공이 멀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죽여치기가. 이걸 잘 쳤습니다만은 아깝네요. 키스볼을 좀 염두에 두고 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두께 조절을 살짝 조절해 가지고 스핀샷으로 이 테이블을 보고 치는 게 맞지 정다마를 치려면 전공을 치려면 키스가 있었다는 점을 조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키스를 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또 키스볼인가요? 빗개치기인가요? 네, 빗개치기죠. 그럼 다시 한번 끌어치기 패턴이 나오죠. 지은공은 굉장히 후속 배치를 잘했다고 보시면 되고 가볍게 키스볼을 칩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500점 이상 가면은 상당히 키스를 많이 냅니다. 키스를 내는 샷을 잘 치는 사람이 결국은 고득점자거든요. 저점자는 키스가 날까 두려움에 떨면서 샷을 하고요. 고점자는 키스가 날 것을 예상하면서 칩니다. 그게 고점자와 저점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약하죠. 또 원쿠션으로 치는 게 낫겠죠. 바로 끌어치는 것보다. 바로 끌어치면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쿠션을 끌어쳐야지 조금만 더 길게 나오겠죠. 바로 끌어쳤죠. 이게 짧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죠? 원쿠션을 쳐서 이 노란 공을 뒤에서 이적구를 때리면서 이 노란 공을 이쪽으로 보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겠죠. 그리고 일적구도 조금 더 길게 나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의 선택이 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 난구죠 이게. 억각으로 맞세를 찍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상대 수구 때문에 상대 공 때문에 어려워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약간 맞세 형태로 돌렸는데 키스가 나면서 키스가 안 났다면 딱 그죠? 딱 여기 있었으면 득점은 되는 거이지만 뭐 결과야 좋지 않지만 의도 샷은 좋았다고 보시면 되죠. 저 키스까지 봤다면 진짜 뭐 어마어마한 실력자겠죠. 이것도 키스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치신 거죠. 그러면 오히려 원 쿠션을 보고 아니면 투 쿠션을 보고 치시는 게 약간 역회전을 주서라도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리까리하면 그러니까 시선이 위에서 보니까 키스 안 날 것 같은데 밑에서 앉아서 보면 키스가 날 수 있는 두께입니다. 시선 처리를 아래로 해주는 게 저점자일수록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에서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리까리한 공은
아래로 시선을 낮춰서 앉아서 정면으로 보시면 키스가 안 날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키스가 나면 그걸 어떻게든 두께 조절해서 치겠죠. 스키랑제는 이번 이닝은 큰 실수 없이 잘 치고 있네요. 샷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급해 보이는데 남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급해 보일까요? 그러니까 문사가 맨날 급해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몰랐는데 이번 이닝은 특히 더 급해 보이네요. 요럴 때 빼고요. 요럴 때는 요리조리 많이 보죠. 근데 좁은 각이 왔을 때는 굉장히 급해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로드리기스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감대로 쳤거든요. 대충 쳐도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방수가 좋지 공중에 붕 떠 있는 공은 대충 쳐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FH를 적용하든가 아니면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적용하든지 어떻든 뭐 평행이동법을 쓰든지 어쨌든 확실한 시스템을 갖고 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방수가 좋지 않은 공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공은요. 지금도 바로 끌어치기에는 키스 우려가 있죠. 그렇다면 역회전을 주고 키스를 치면 좀 더 키스를 뺄 수가 있겠고 바로 끌어치면 키스는 안 나지만 이 공이 이렇게 멀리 갑니다. 자, 원 쿠션 내지는 투 쿠션 패턴을 쳐야 되겠죠. 호수 배치가 썩 좋진 않죠. 이렇게 투 쿠션을 쳐도 방수가 안 좋고 이렇게 쳐도 방수가 안 좋고 바로 미드 쳐도 방수가 좋지 않고 투 쿠션은 선택했습니다만 이게 방수가 안 좋다고요. 이렇게 스핀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스핀을 줄인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죠. 어쨌든 8이닝에 47점이면 상당히 좋은 스타트죠. 자, 500점이라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주네요. 그렇죠. 500이라면 하이런 한 번 정도는 쳐줘야 저점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점자들이 저점자한테 잡힐 때의 어떤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이런이 없을 때예요. 하이런이 적을 때 없진 않지만 10점 이하 때 하이런이 나오면 저점자를 잡기 힘듭니다. 고점자가. 근데 이제 한 20점대 이상의 하이런이 나오면 일단 저점자들이 긴장합니다. 그 긴장도가 멘탈을 깨거든요. 그 멘탈이 깨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팔이 얼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 하던 그 본연의 샷이 안 나옵니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멘탈이 딱 깨지면요. 자기가 원하는 샷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좀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려운 공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잘 맞을 때는요, 멘탈이 좋을 때는요, 뭘 쳐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멘탈이 더 좋고, 이거 치면은 빠질 것 같은데 이러면 여지없이 빠집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저점자분들은 이 멘탈적으로 많이 키우기 위해서 고점자들하고 많이 쳐야 돼요. 흑자는 뭐 고수들하고 치면 알만 빼주고 뭐 시간 타임만 가고 자기는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쳤어 재미없다 내지는 뭐 치기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와 이거 안 맞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점자 때 치는 걸 배우시고 또 뭐가 잘못된 것도 인지를 하고 자기가 어려워하는 공이 나왔을 때 딱 해결하는 능력도 좀 배우시고 그러면서 수를 하나하나 배우는 거거든요. 한 250점 이상 되면 거의 뭐 기본적인 공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난구풀이 이런 것 쪽을 많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어려운 공이 이건 도저히 안 나오겠다 싶은데 고점자들은 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고점으로 버텨갈 수 있죠.
자, 쿠션을 치기에서 좀 강하게 쳤습니다만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국은 10이닝 만에 쿠션이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늦었죠. 깨진에 2이닝에 28점 쳐놓고 22점 치는 게 무려 8이닝이 걸렸네요. 자, 이거를 옆돌리기로 쳤는데 이 키스를 못 봤죠. 자, 이게 키스 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끌어치면 두껍게 치기 때문에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각인데 그거를 좀 계산 미스를 했는 거고. 꼭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공도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공보다 이렇게 치면 이 공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거 치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렵단 말이죠. 또 끌어치기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렇게 쳐 큐골이 얼마든지 나왔던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치기를 친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초이스가 결국 뒤에 어려운 결과를 안게 됐죠. 또 삽입을 치면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 눕으려면은 야를 두껍게 맞춰야 되거든요. 두껍게 맞추면 야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면 그 다음 건 무조건 야를 때리겠죠. 정말 재수 좋아서 노란 공을 때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 치면 정통으로 치면 거의 이 각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 각으로. 그래서 삽입은 키스가 어렵다. 그래서 뭐 딴 게 딱히 없으니까 키스를 칩니다. 결국은 이렇게 키스 나죠. 방금 보셨죠? 얇게 쳐야지 키스가 안 나는데 얇게 치면서 내 공을 이렇게 눕기에는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죠. 약간 끌어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이시죠? 본인의 어떤 자 이건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옆돌리기 치면 문제는 여기서 끝낼 수 있느냐는 거죠. 옆돌리기 짧은 패턴을 지키신가 긴 패턴을 지키신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흰공이군요. 흰공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뒤돌리기 치기나 앞돌리기 칠 텐데 앞돌리는 투쿠션을 확률이 많으니까 뒤돌리기 치나요? 그죠? 뒤돌리기 치지만 키스단 말이죠. 자, 요런 게 굳이 이렇게 강하게 칠 필요가 없는데 강하게 치니까 키스가 나는 거고 키스를 빼려면은 좀 더 두껍게 치면서 부드럽게 샷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얇으니까 키스가 났겠죠. 저렇게 되면 또 속절없이 이닝만 갑니다. 잘 쳤습니다. 후속 배치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난이도의 공이었죠. 이것도 이제 약간 곳곳식으로 아니면 끌어치기냐. 이게 방수가 좋지 않아요. 왜 길어지는 패턴이거든요. 이 정도에 와야지 맞는 공인데 그러려면은 거의 이 정도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실전에 지난주에 건데 이번 주에 제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지금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게 난구라고 생각해서 저도 원래 이렇게 앞돌리기 시스템을 짧게 보는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으려면 최소한 여기에 맞아줘야 되거든요. 이언저리에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죠. 그렇게 치는데 그래 맞으려면은 가능은 해요. 근데 스핀 양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맞으면 이 각도에서 맞으면 더 이쪽 각으로 눕을 거 아니에요. 그 평행이동 하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스핀 양에 따라서 짧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3에 떨어지면 6에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앞돌리기를 바로 쳤어요. 근데 이걸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이 공을요. 5번 치니까 한 번 더 가더라고요. 네, 한 번은 여기 더라도 짧게 떨어지고 정말 재수없게 잘 쳤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키스가 나고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쉽지 않았던 공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게
이분도 불사조님도 저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짝대기 형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 공을 보면서 이렇게 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요 똑같은 배치를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요번 주 목요일 날 제가 한 5번 정도 쳐봤습니다. 쳐봤는데 확률은 5번 중에 한 번 더 가더라고요. 한 번은 짧고 한 번은 2번 키스나고 2번은 짧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닌데 노란 공이 없었으면 편하게 칠 수 있는 공이었어요. 조금 길게 이 정도 이원절이 와도 이렇게 역회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오거든요. 3과 4 사이에 와도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근데 이 노란 공 때문에 길게 칠 수 없고 무조건 짧게 이원절에 가야 되는 공이니까 이원절에는 짧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원절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치니까 이원절이 나오는데 1팁, 2팁, 3팁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가 못 친 부분은 잘라서 15이닝 만에 끝났네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도 한번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봐주는 센스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